네, 안녕하십니까. DNA 무인항공기술원의 장창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드론 비행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하실 때 본원에서 배포한 교재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역학은 드론 비행 이론은 차후에 진행될 항공기상이나 또는 항공법규의 기본 지식이 되는 기본 지식으로서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역학, 다시 말해 드론 비행 이론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다른 과목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유무인 항공기 비행 원리, 그리고 드론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무인 항공기 비행 원리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보시는 같이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즉 항공역학적인 힘을 바탕으로 공중에 부양해서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이 네 가지 힘이 항상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항공기를 뜨게 하는, 부양시키는 힘, 양력, 그리고 항공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 추력, 그리고 항공기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저항하는 힘, 항력, 그리고 항공기 자체의 무게, 즉 지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 4개가 작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드론에서도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전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드론이 앞으로 나가는 힘, 추력, 드론을 뜨게 하는 힘, 부양시키는 힘, 양력, 그리고 드론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항하는 힘, 항력, 드론이 자체 무게, 지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 4가지가 드론에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양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발생 원리는 베르누이란 과학자에 의해서 설명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드론에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누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지에 있는 압력, 정지하고자 하는 압력은 동압, 움직이는 압력의 합은 일정하다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체가 흐르는 관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제 오목한 관입니다. 그래서 유체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최초 진행하기 전에 동압이 100이고 정압도 100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동압은 증가하고 정압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발하기 전 정지해 있던 유체의 합은 동압합은 200이죠. 200이고 전차비 만약에 유체가 좁은 관을 통과할 때 동압이 증가하지만 반면에 정압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동압과 정압의 합은 여기도 200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속도가 느려질 때 동압은 100이 되고 정압은 증가해서 또 100이 되고 그래서 합은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현상을 봤을 때 전체 합은 항상 일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관이 좁아질 때 유체 속도는 빨라져서 정압이 낮아지고 동압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압력은 같죠. 이런 원리가 베르누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그런 걸 적용한 양력 발생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떻게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압력이 낮아져서 양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원리. 유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부피만큼 이동하는데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작용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유체의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우선 빈캔 2개와 빨대를 준비합니다. 2캔 사이를 살짝 떨어뜨려 놓은 뒤 빨대로 사이를 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캔 사이에 바람을 불어주면 캔과 캔 사이 유체의 속력은 빠르고 캔 바깥쪽 유체의 속력은 느리게 됩니다. 속력이 빠른 안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고 속력이 느린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해 두 캔이 서로 붙게 됩니다. 베르누이 원리. 에어포일의 전연과 후연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익현선 또는 시위선 또는 AOA 다시 코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현선과 이 상대풍 항공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 불어오는 바람이죠. 즉 에어포일이 지나가면서 맞게 되는 이 바람, 이 상대풍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연각이라고 합니다. 연각. 이 각을 연각, 받음각 또는 AOA라고 합니다. 이 연각에 의해서 상대풍은 에어포일의 상부와 하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 흐르는 공기는 속력이 더 빨라지고 하부로 흐르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상부에 비해서 느려집니다. 왜냐? 상부는 이렇게 에어포일이 비대칭으로 생겼죠. 나중에 비대칭과 대칭 에어포일의 차이도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림은 비대칭형인데 에어포일이 상부는 하부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길고 곡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체는 서로 만나기 위해서 이 상부로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즉 공기죠. 공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부에 흐르는 공기 속도는 더 느려지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상부에 비해서. 그래서 상부에 흐르는 공기 흐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로우 프레셔가 되죠. 상대적으로 하부에 흐르는 공기 흐름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압력이 됩니다. 하이 프레셔가 되죠. 그래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력은 위로 발생하게 되죠. 이제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는 형상으로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양력 발생 원리가 되는 거죠.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한 양력 발생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력 발생 원리로 인해서 항공기가 부양해서 공중에 뜨게 됩니다. 이제 공중에 떠서 각종 기동, 운동을 하게 되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종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제자리 비행할 때 그런 조종성과 안전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성과 조종성은 항상 상반된 관계를 가집니다. 안전성이란 어떠한 그 안전성을 깨지는 교란이 발생했을 때 항상 그 교란을 이기고 감소시켜 원래의 안정적인 평형 비행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안전성이라 합니다. 반면 조종성은 이런 안전성의 교란을, 그러니까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교란을 주어서 항공기를 운동이 잘 되는, 운동성이 좋은, 기동성이 좋은 상태로, 교란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조종성은 상반된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항공기의 안전성과 조종성의 항모는 항공기 설계할 때 적정 수준을 이루도록 이 두 가지 성질의 적절한 타협점을 정의하는 항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조종 항모는. 그래서 설계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비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안전성이 더 중요시할 건지, 중요시해서 설계할 건지, 조종성을 더 중요시해서 설계할 건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큰 여객기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중요시되게 여겨지겠죠. 하지만 그 공중전을 수행하는 그 전투기들은 이제 안전성보다는 기동성, 그러니까 운동성이 더 좋아야죠. 회피하고 또는 뭐 각종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은 조종성이 더 안전성보다 우선이 돼야겠죠. 물론 뭐 비행하는 물체는 안전하게 비행을 해야죠. 하지만 조종성을 더 비중을 두게 해서 임무 달성을 더 좋게 효율적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겠죠. 전투기는. 그래서 그런 설계 요소 중 어느 것이 우선한가를 판단해서 안전성과 가로 안전성, 세로 안전성, 가로 안전성, 방향 안전성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느 수준으로 설계되는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항공기의 운동 중심축과 조종면의 명칭. 아까 설명드린 그 운동성, 안전성과 운동성 중에서 운동성. 이 각 항공기는 세 개의 축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항공이 운동하게 되죠. 먼저 이 세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 항공기 전면과 후면을 가로지르는 이 축, 이게 세로축이라죠. 이 세로축을 중심으로 항공기는 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에일러론을 조종면이죠. 에일러론을 움직여서 항공기는 롤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항공기 가로축이 있죠. 가로축. 날개의 좌측 끝과 우측 끝을
연결하는 이게 가로축이죠. 가로축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항공운동이 피칭이다. 피칭.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라는 조정면을 내리거나 올려서 항공 기술을 들거나 낮추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다음 수직축이 있습니다. 수직축. 버티컬 엑시스죠. 수직축은 여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러더가 이 여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그 조정면을 제공합니다. 이게 좌로 또는 우로해서 기술을 좌로 틀거나 우로 틀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세로축, 가로축, 수직축을 중심으로 각각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축 중심 운동입니다. 항공기는 아까 가로축은 엘리베이터를 조작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승강타 엘리베이터 조작으로 가로축을 중심으로 피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조종간을 당기면 기수는 상승하고 조종간을 밀면 기수는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조종간을 뒤로 당기면은 승강탄은 위로 움직이게 되고 수평 안전판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수 부분이 들리죠. 반대로 조종간을 앞으로 밀면 승강탄은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수평 안전판을 위로 들어 올려서 기수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드론에서는 조작선제 여기 있죠. 오른쪽에 요 피치 요거 피치를 올리면은 전진하게 되고 피치 내리면은 후진하게 됩니다. 세로축 중심 운동입니다. 세로축 중심 운동. 아까 세로축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면은 그 에일러론이었죠. 에일러론. 그래서 비행기는 보조 에일러론의 조작으로 롤링, 세로축 중심으로 롤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간을 왼쪽으로 하면은 항공기는 왼쪽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정면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밀었을 경우에 왼쪽으로 경사지게 되고 항공기 기체는 왼쪽으로 선회하게 되죠. 이게 롤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항공기는 또 우측으로 방향으로 롤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롤 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드론도 항공기도 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익은 좌우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보조익이 하강했을 때 이쪽 양력이 증가돼서 이쪽이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좀 우측으로 밀었을 때는 보조익이 하강하고 양력이 증가돼서 이쪽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운동이 롤 운동, 세로축 중심으로 롤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직축 중심 운동입니다. 수직축 중심 운동. 수직축은 무게중심이 아까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수직축 여기 지금 위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수직축은 점으로 보이겠죠. 수직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할 때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방향타
여기 러더가 있겠죠. 예, 이쪽에 꼬리 부분에 러더의 조작으로 요잉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드론에서 러더를 움직이는 키는 여기죠. 여기. 예. 그래서 러더를 우측 방향으로 제꼈을 때는 러더가 우측으로 조정이 되면서 기수는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고, 좌측으로 러더 키를 줬을 때는 이렇게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기수는 또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금 고정익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회전익도 축 관련 운동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회전익은 조정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롭의 회전 수와 그리고 로터의 그 피치 꼬이는 방향에 의해서 회전면이 기울어져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모든 비행체들은 이렇게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나 이런 축 중심 운동은 어떤 비행체든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론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멀티콥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통상 우리는 쿼드콥터 이상으로 지금 계속 멀티콥터를 공부하고 있는데, 프롭 수가 로터 또 프롭이라고 하죠. 프롭 수가 3개인 멀티콥터도 있습니다. 대부분 4개 이상이죠. 그래서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타콥터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명칭을 그렇게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항상 그 멀티콥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롭이 있으면은 좌우 인접해 있는 프롭은 항상 시계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또 이 프롭에 인접해 있는 프롭은 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죠? 예. 마찬가지로 헥사콥터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인접해 있는 프롭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시계 방향. 그래서 항상 멀티콥터의 프롭은 짝수로 설치가 되고, 프롭에 좌우 인접해 있는 프롭은 항상 그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토큐 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롭을 설치하고 배열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옥타콥터, 8개인 프롭이 8개인 옥타콥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로터가 프롭이 있으면 그 인접해 있는 프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그 인접해 있는 프롭은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프롭이 있으면 인접해 있는 프롭은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기체의 균형을 이루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트리콥터를 보시면은 로터가 3개인 것 같지만 위아래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쪽 프롭은 시계 방향, 밑에 쪽은 시계 반대 방향. 우리 그 동축 반전 헬리콥터 카모프 같이 위쪽은 시계 방향, 밑에 쪽은 시계 반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기체를 안전시키죠. 모양은 3개지만 실제로는 6개입니다. 이렇게 트리콥터, 더블 트리콥터 또는
헥사콥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분류가 되고, 새로운 형태가 있는데 트리콥터 실제적으로 3개의 프롭이 있는데,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 요거는 시계 방향. 그러면 회전수가 좀 차이 나겠죠. 더 빨리 여기 시계 반대 방향 도는 게 더 빨리 돌거나,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더 느리게 돌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마찬가지로 바이콥터도 시계 반대 방향 돌면은 시계 반대 방향 돌고, 코엑시얼 바이콥터, 동축 반전 멀티콥터입니다. 이건 외치기, 시계 방향 돌면은 내치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가변 피치 루터를 적용하는 멀티콥터도 있겠죠. 자, 멀티콥터의 구성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몸체, 그리고 추진체, 모터와 프롭,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을 뺀 나머지 항공기의 기체 구조를 말합니다. 몸체. 멀티콥터는 이 몸체, 프레임과 배터리 구성됩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주로 쓰죠. 우리 드론 멀티콥터는. 그래서 이 배터리는 1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셀이 여러 개 있겠죠. 1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고 각 셀당 3.7V의 전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셀이 3개인 배터리팩은 총 11.1V의 전력을 생산하며 3S, 3 시리얼, 직렬, 3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기됩니다. 그래서 암페어, 밀리 암페어는 만약에 이 물탱크에 비교했을 때 물탱크의 용량을 말합니다. 쓸 수 있는 전력의 양이죠. 볼트, 요거 잘못됐는데, 볼트는 물탱크에서 가는 이 내력, 물탱크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요 압력을 말하죠. 전압. 그래서 그게 있고, 방전율이 있죠. C로 표시하는데 통상 20C, 25C 이렇게 통상 표시하는데, 요 C는 호스의 너비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뽑아 쓸 수 있는 양, 방출되는 속도. 그래서 25C, 35C처럼 2개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작은 수치는 지속적인 방전율, 큰 수치는 수초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방전율을 의미합니다. 방전율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다면은 그런 큰 수치의 방전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전력은 좋겠죠. 하지만 순간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 모터. 어제 설명드린 모터, 우리 BLDC 모터라고 하죠. 우리 드론에 자주 쓰는 모터. 브러쉬가는 브러쉬리스 모터, BLDC. BLDC 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BLDC 모터는 마이크로세서 제어 장치가 장착된 브러쉬리스 모터로 나오는데, 신속한 속도 변환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정확한 비행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KV가 있습니다. KV는 1V의 전압을 주어졌을 때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클수록 수치가 낮을수록 추진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변속기였죠.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전기적 전자 변속기죠.
우리 조종기 스로틀, 조종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의 스틱이 있는 자리가 있죠. 이 스틱, 여기 좌측 이 스틱, 위로 아래로 내리는 이 스틱, 스로틀 스틱이랍니다. 이 스로틀 출력의 스틱 저에 의해서 수신기 스로틀 채널 변호가 신호가 전자 변속기로 전달돼서 브러시리스 모터 출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모터가 3개의 케이블이 연결돼서 전기적 신호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프로 열리겠죠, 이렇게. 자, 다음 프로펠러. 우리 그 멀티콥터는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피치가 꼬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죠. 꼬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프로펠러, 줄여서 프롭이라고도 합니다. 프롭이라도. 일반 헬리콥터는, 무인 헬리콥터 마찬가지로 또 헬리콥터는 이 피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일정한 RPM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메인 로터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기 위해서는 이 피치를 가변으로 조정해서 양력을 더 많이 발생하고 또는 덜 발생시켜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데, 이 멀티콥터는 그러한 복잡한 조정 장치가 필요 없어요. 단순히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해서, 즉 더 빠르게 돌려서 또는 더 느리게 돌려서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됩니다. 피치는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생선부터 이렇게 틀어져서 나옵니다. 고정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피치로 회전하는 그러한 그 회전체, 이걸 우리는 프로펠러라고 부릅니다. 프로펠러. 그래서 드론의 프로펠러는 앞쪽에 있는 공기를 뒤쪽으로 밀어내, 추진력이죠. 밀어낸 거리만큼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추력이죠. 그래서 그 멀티콥터의 그 프롭의 이쪽 상단의 부위에 보면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CW 또는 CCW. 마우스를 쓰는 거라서, 마우스를 이렇게 쓰는 거라서 글씨가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 요 10이라는 수치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할 때 이 가상의 원의 지름, 이 지름을 얘기합니다. 원의 지름. 그리고 4.5. 4.5는 뭐냐? 4.5는 여기 옆에 우측에 그리는 보시면 같이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한 바퀴 회전할 때 옆으로 보는 모습이죠. 회전할 때 이 전진한 거리, 추력에 의해서, 추력 발생해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전진한 거리를 우리는 피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4.5죠. 4.5인치 전진했다는 뜻이죠. 이 프롭이 한 바퀴 회전할 때 그걸 우리는 이 프롭의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그래서 전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행 방향은 여기입니다. 최초 여기서 1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가 피치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학과 시험에.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행 컨트롤러 FC라고 합니다. FC 또는 FCS Flight Control System 라고도 하죠. 이건 그 드론의 무인 멀티콥터의 브레인, 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FC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센서 연결 단자와 그리고 정적 신호를 주는 분배 단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안에서는 각종 비행 관련 정보를 계산하고 수취하는 그런 처리 장치가 있겠죠. 다음 분배 보드. 이거는 파워 디바이전 보드라고 배터리 전력을 통해서 변속기, 수신기, 비행 컨트롤에 적절한 전류를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배 보드.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는 이 분배 보드를 통해서 각 모터에 전달이 되는데 전달하기 이전에 FC죠. FC가 각종 계산, 센서를 통해서 각종 계산한 내용을 계산해서 조정하는 내용을 ESC에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물론 전원도 같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FC에서 나온 신호와 분배기에서 나온 전류가 ESC를 통해서 모터에 전달해서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건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터가 각각의 ESC를 가지고 회전수를 조절하면서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고 이동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멀티콥터의 센서 종류입니다. 센서. 어제 설명드렸죠. 자이로 센서. 자이로는 스스로 자세를 탐지해서 비행체의 수평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자이로. 가속도는 자이로와 함께 사용되며 중력 가속도를 바탕으로 기체의 기울기 각도를 측정해서 그런 기울기 각도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각도가 아니에요. 각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각속도. 기체 기울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속도. 각속도. 다음 지자계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측정하여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정확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요 세 개를 한 장치에 모아져 있죠. 이 세 개가, 이 센서가 IMU라는 Initial Measurement Unit이라는 IMU라는 유닛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외부 장비로서 GPS 수신 안테나 장비가 있죠. 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비행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장치고, 기압계는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기압은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데 그러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고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형 및 날씨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지형의 해발고도가 아닌 평균 해수레벨 기준의 고도로 측정됩니다. 기압계. 이제 멀티콥터의 조종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지 비행 그리고 상승 하강 비행이 되겠습니다. 정지 비행, 호버링이죠. 제자리 정지 비행. 호버링 하는 동안 양력과 중력, 부양하는 힘, 그리고 아래로 지구 방향으로 내려 당기는 힘, 중력. 요게 같아야죠. 같아야지만이 제자리 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력, 앞으로 나가는 힘,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힘, 이 저항도 마찬가지로 같아야죠. 같아야지만이 제자리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터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해서 추력을 증가시켜 양력이 중력보다 크게 되면 멀티로터는 상승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각각의 모터가 똑같은 회전수를 가지고 회전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하지만 회전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정 그 회전수 이상을 더 빠르게 회전할 때 그때는 전체 기체가 양력을 받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풀업이 동일한 회전수로 회전하면서 회전수가 낮아질 때, 즉 느리게 회전할 때 멀티콥터는 하강하게 됩니다. 이때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저속일 때는 멀티콥터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전후진 비행입니다. 멀티콥터의 전방, 후방에 위치한 프로펠러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그런 속도 차이로 수평으로 전진, 후진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멀티콥터를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앞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조종기의 이쪽 오른쪽이죠. 전진키를 앞으로 밀었을 경우에 멀티콥터의 뒤쪽의 풀업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돕니다. 뒤쪽에 있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풀업은 더 빨리 돌고 반대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풀업이 더 빨리 돌아서 전체적으로 뒤쪽에 있는 풀업이 더 빨리 돌아서 기체는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뒤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를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 즉 후진시켰을 경우에 앞쪽이 더 빨리 돌죠. 앞쪽이 더 빨리 돌아서 앞쪽이 들립니다. 앞쪽이 들리게 돼서 뒤쪽으로 후진을 하게 됩니다. 좌우 비행입니다. 자, 멀티콥터를 지금 여기 전방이고 수평으로 봤을 때 조종기의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왼쪽으로 키를 조정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풀업이 각각이 더 빨리 돌아서 오른쪽에 있는 풀업이 더 빨리 돌아서 기체는 오른쪽이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기체가. 이쪽이 더 빨리 돌아서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이쪽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롤이죠, 에일러론. 통상 에일러론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훈련장에 가시면은 교관들이 그 명칭을 써요. 반대로 에일러론 키를 우측으로 조정했을 때 기체 좌측에 있는 풀업이 더 빨리 돌아서 좌측이 들리게 됩니다.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그래서 수평으로 볼 경우에는 드론이 이렇게 좌측으로 기울이게 되죠. 이쪽으로 영향이 더 많이 발생해서 이쪽이 들리게 되고 기체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롤 운동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각각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풀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도는 거예요. 적은 속도로.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그 풀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돌아서 양력을 발생해서
그쪽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그 추력으로 인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우 비행. 다음 좌우 회전 비행. 좌우 회전 비행. 롤이죠. 롤이 아니고 요죠, 요. 요 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좌우 회전 비행. 멀티콥터의 전방, 후방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치한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차이로 수평 좌우 회전 비행을 시작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서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정립됩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매달린 기체는 이 회전하는 물체에 매달린 기체는 그 회전 운동을 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사람을 탁 밀었을 경우에, 앞사람의 등을 탁 밀었을 경우에 앞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만 나 자신도 뒤로 밀려나죠.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회전하는 물체 또는 회전하고 있는 로터나 프롭을 가지고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프롭의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은 기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은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용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조종기에 좌측키죠. 좌측키를 오른쪽으로 주어졌을 때 드론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프롭은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롭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됩니다. 더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죠.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기체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 기체는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위에서 봤을 경우에. 다음 러더키라고 하죠. 러더키를 좌측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기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롭이 더 회전수가 빨라야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롭이 더 빨라야 기체는 시계 반대 방향, 즉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 운동을 진행하는 거죠. 좌우 회전 비행,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이 운동,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드론 멀티콥터가 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무인 항공기의 비행 원리와 우리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꼭 배포된 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공 역학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단톡방에 문제 페이지와 문제 번호를 적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강의실에 나오셔갖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5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4명 이하까지는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고 우리 관계 있는 교관이나 또는 여기 행정 상을 오시는 기획 실장 통화를 하셔갖고 스케줄 잡으셔서 학과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